네, 차이나나우 유한터증권 이충환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5장 들어서 상해가 낙폭을 좀 키웁니다. 3610선까지 좀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특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상해 종합증시는 보합권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이슈가 없고 호황제가 특별히 뭐 시장에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해 종합증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0선 이후에 안착한 이후에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하 변동폭이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완화가 되었다, 변동성이 매우 축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매우 커서 상하 뭐 1%, 2%가 이렇게 업다운을 하는 것은 되게 흔한 일이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 자체를 확인할 수도 있듯이 크게 지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중국 정부의 어떤 추가 경기 부양감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 없이 지금 보합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12월 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거시적으로나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유의하다기보다는 종목별 업종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뭐 의료보건, 문화미디어, 바이오, 중형기계 순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의료보건과 바이오가 좀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런 노령화 진행에 따라서 어떤 노령력이나 관련돼서 부족 현상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최근에 한 가구 두 자녀 정책과 같은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보건이나 바이오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하락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없고 전반적으로 이런 보합권을 유지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나 관련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락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환경보호, 육로운수, 항공, 공작기계 순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한 1% 이상 크게 빠지는 업종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뭐 거래량이나 지금 상해 종합 움직임을 봤을 때 좀 조정 장세,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재료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랑 좀 유사한 시황이었던 것 같네요. 우리 증시도 오늘 뭐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슈들 보겠습니다. 이슈도 뭐 지금 대리님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는 뭐 큰 재료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먼저 천연가스 단가 뭐 인하 조정 요제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발개위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상세하게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최근 발기에서는 천연가스의 기준 가격을 인하 조정을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20일부터 비주거용 천연가스 기준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가격을 좀 가격의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유틸리티나 관련된 가격들을 인하를 하고 조정을 하는 움직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천연가스 기준 가격을 1세제곱미터당 0.7위안씩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중국의 천연가스 기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격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기준 가격 관리 제도로 점차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가격 관리 제도라는 것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을 찾아가는 것인데, 일단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방으로는 약 20%, 하향으로는 일단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의가 일치가 되는 어떤 시장을 통한 가격을 좀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마련 중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소비량 같은 경우는 늘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성장률 같은 경우에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천연가스 수급 추이인데 천연가스 소비량과 천연가스 생산량 모두 동반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실선으로 보이는 게 소비량의 증가율을 표시한 선인데
2010년에서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천연가스 소비량 증가율을 보였었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10%를 하회하면서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을 좀 둔화를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를 보면은 지금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서 천연가스나 액화가스 같은 다른 에너지들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유가를 사용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어떤 소비 증가율 같은 게 좀 둔화가 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청정 에너지라는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청정 에너지인 어떤 천연가스 사용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오늘 최근에 발기가 진행한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수요를 좀 유도를 하기 위한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5년 1월부터 9월, 그러니까 3분기 누적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을 살펴보면 1,322억 세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긴 했지만 약 2.5%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기준 인하를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주요 공기업들의 어떤 공업 수요를 좀 자극을 함에 따라서 천연가스 관련된 업체, 심천가스나 국신에너지 같은 업체들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중국의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속도로 천연가스 산업 발전 추진을 좀 가속화한 성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 보시게 될 차트는 광동성의 천연가스 누적 생산량 증가율입니다. 다음에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월별로 지금 누적 생산량 증가율을 표시한 표인데 2013년 이전에는 누적 생산량 증가율과 마이너스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광동성에서 자체적으로 천연가스 어떤 산업 발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어떤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누적 생산량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누적 생산량 증가율이 약 20% 이상 정도의 수준을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 발전 실업과 같은 광동성 내에서 어떤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한 5% 이상 관련된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사용량이 늘게 되면 천연가스 도관 업체나 이렇게 천연가스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광동성 같은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천연가스 가격 인하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건자재나 유리, 도자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RCEP 관련된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TPP에 대응해서 우리 아시아권에서 나온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재료로 좀 작용이 됐습니까? 예, 지난 일요일이죠.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RCEP 정상 공동 선언문 발표 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6년 내에 내년이죠. RCEP 타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어떤 공동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RCEP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하면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좀 길게 풀이할 수가 있는데 주요 참가국을 살펴보면 총 16개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중일 3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이렇게 16개 나라가 참여를 하는 동아시아 지역, 중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응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16개 국가들의 정상이 모여서 일단 16개 국가들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GDP 규모로 치면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RCEP를 결성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협상의 속도를 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국 위주의 어떤 시장 재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중국 경기의 세계에서 위상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투자 유망주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광주 발전 실업입니다. 방금 전에 발계의 천연가스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체인데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발전 실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가스, 연료 무역 산업을 영위하는 종합 에너지 공급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광주 국자 발전 홀딩스 유한공사인데 실질적인 지배인을 살펴보면 광주시 국자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국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을 살펴보면 전력이 약 35%, 석탄 35%, 천연가스가 약 20%의 매출 구성을 이루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 명에서 볼 수 있다시피 광주 발전 실업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 총가스 공급량의 약 70%를 지금 공급을 하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방금과 같이 광주성의 지속적인 천연가스 사용 어떤 동력 노력과 최근에 일어난 어떤 천연가스 가격 인하에 따라서 관련 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일단 2013기 4분기 이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유기업 개혁과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전력체제 개혁과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오늘 금일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중순 이후에 0번 신호 이후에 다시 2번 신호, 3번 신호가 재차 출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가 최근에 좀 시장 횡보 국면과 맞추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20일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인하가 된다는 이런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지금 5% 이상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 마감까지 한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폴란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은 폴란드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에 1대1로 관련된 논의가 중요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1대1로와 원전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논의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와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베이징에서 세계 로봇대회 역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관련돼서 어떤 중국 정부의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면 관련된 종목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이완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